안녕하세요. 열정의 남자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들 중에 사업이 제법 진행됐는데 제가 정비 계획을 빼먹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한양 아파트.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시행자 지정이 22년 8월 4일 날 지정이 됐는데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좀 사업 진행이 좀 빠른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대수도 지금 588세대고 그러면 이 정도면 뭐 시범 아파트가 여의도는 세대수가 가장 많으니까 1500세대에 비해서는 좀 적지만 다른 뭐 300세대 뭐 한 200세대 안 되는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세대수가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여의도 한양 아파트가 어떤 식으로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의도 한양 아파트는 24년 3월에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이 됐고요. 평당 824만 원에 그 DH 하이엔드 브랜드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최고층 수는 이제 56층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보게 되면은 좀 제일 작은 거 35평 뭐 이런 것들이 29억 9천 뭐 30억 이 정도에 이제 올라와 있고 그 다음 평수가 요거 48평 1억 5 요거 있잖아요. 이게 36억 정도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한 35평하고 48평하고 가격 차이가 한 6억 정도 난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대지 지분을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총 대지 면적은 1551평이고 세대수가 이제 588세대다.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17.9평이고요. 용도 지역은 3종입니다. 네, 3종인데 여기 평형을 보면 34평, 뭐 35평 이런 것들이 대지 지분 13.3평을 가지고 있고 48평이 18.5평 그리고 이제 여기 63평이 24.4평 정도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을 보면은 지금 이제 일반 상업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3종이었고요. 요거를 종상향을 해서 일반 상업지가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부 체납이 많겠죠. 그래서 24년 2월 달에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가 공람이 있었고 제가 빼먹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종이 일반 상업지역으로 이제 종상향이 됐고 정비 기반 시설은 이제 도로랑 공공공지로 14.2% 기부 체납을 한다. 그리고 지금 일반 상업지니까 용적률 상한은 이제 600%로 설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고 높이는 이제 200m 이하. 근데 작년에 시공사 선정할 때 56층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축 세대수는 이제 992세대에다가 이제 오피스텔 96세대를 이제 별도로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임대가 148세대 14.9%. 그러면 여기 종상향이 됐는데 그러면 임대 아파트 세대수가 많아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다른 이유 때문에 임대 비율이 이제 적은 거더라. 이유는 뒤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588명이고 일반 분양이 256세대. 되게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일반 분양 비율은 43.5%다. 그래서 평형 구성을 보면 60 이하가 198세대고 60 초과 85 이하가 397세대, 85 초과가 397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평형을 보면 34, 35, 48, 63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큰 평수 이제 63평이 이제 144세대고 48평이 216세대예요. 합치니까 이제 366세대입니다. 그러면 85 초과를 이제 48평하고 63평은 이제 분양받겠고 35평하고 34평은 지금 이게 거의 이제 대지 지분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평가가 이제 층수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로얄층 보유자 중에 일부는 397에 360을 빼니까 37세대 치열하겠죠. 일부는 이제 8호 초과를 이제 분양받을 수 있다. 근데 나머지는 84를 이제 분양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일반 분양 256세대는 84도 포함되어 있고 59, 84, 59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 분양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84도 껴있으니까 이제 분양 수익이 상대적으로 많을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공시설부지 승부담 면적을 보니까 엄청 많게 44.3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3종을 일반 상업지로 두 단계를 올린 거잖아요. 준주거에서 일반 상업 뭐 이런 식으로 한 두 단계인데,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기부 체납을 하냐면 이제 기존에 이제 공공시설로 도로랑 이제 공공공지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그 임대아파트에 딸려 있는 대지 지분하고, 요 밑에 보면 가장 큰 게 요 공공청사가 있습니다. 근데 공공청사에 총 건축비를 보면 1,000억이에요, 1,000억. 그러니까 요거 이 1,000억을 여기 토지 면적으로 이제 환산을 하다 보니까 기부 체납 비율이 기존 구역 대비 계산하니까 44%로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3종에서 일반 상업지로 종상했던 거를 요거 건물로 기부 체납을 해서 체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는 이제 기본적으로 받았고 추가로 120%를 완화를 해줬어요. 그러면 뭐 몰라도 되고. 그래서 이제 용적률은 이제 600%까지 받게 됐다. 그런 내용이고. 자,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한번 보게 되면 비례율은 94.45%고요. 그리고 여기 총 지출이 9,12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총 지출의 평균 한 80%가 이제 공사비니까 7,298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식에다가 넣고 용적률 600%로 하니까 한 평당 한 700 정도로 요 비례율을 추산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시공사가 이제 824만 원에 들어왔고, 그럼 거기다가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요 정도 되면은 한 900에서 950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공사비가 한 10에서 15% 정도는 이제 더 올라갈 거고, 그러면 여기서 최소 한 30%, 그러니까 총 지출 이제 공사비의 한 30% 정도는 이제 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여기가 이제 일반 분양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256세대나 되니까 이제 공사비 증액분에 대해서 어, 이 일반 분양가를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종전자산은 이제 A동하고 요거 B하고 C동이 뭐 34평, 35평에 있는 동이고 D동하고 E동이 48평에 있는 동이에요. 그래서 25억 5천. 그다음에 FG H동이 아까 63평이 이제 28억 7천에 이제 간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나와 있고요. 지금 84 조합원 분양가가 17억 6천 정도 돼 있고 47평, 48평 이제 전용 110이 23억 정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51평이 24억 8천, 58평이 28억 2천, 63평이 30억 정도 이 정도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니까 제대로 좀 안 보이길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A동하고 B동 같은 경우는 이제 간평이 거의 이제 차이가 없고, 그러면 전용 84를 이제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한 1억 정도 이제 환급을 받는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우리 34, 35평 요거 중에 일부는 전용 110 48평을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 4억 정도 이제 분담금을 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48평을 가진 사람 같은 경우는 전용 110 48평을 분양 신청을 하면 한 1억 정도 이제 환급을 받는다라고 나오고, 전용 119 51평을 신청을 하면 한 7,200만 원 정도 분담금을 내면 된다. 그리고 여기 FGH동 여기가 이제 63평이잖아요. 63평에서 이제 58평 분양 신청하면 1억 천 정도 분담금을 내고 63평을 신청하면 3억 2천 정도 분담금을 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엔 좀 정리를 해보면 아까 네이버 부동산에 어, 아까 네이버 부동산에 34, 35평이 30억에 등록이 돼 있고, 그리고 48평이 36억에 등록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34, 35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84를 이제 분양받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억을 이제 환급을 해준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34, 5평은 한 마이너스 1억 정도로 환급을 받는다. 그리고 이주비자랑 이제 재건축 부담금은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이제 부담을 해야 되고, 추가 부담금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가 인상을 통해 가지고 공사비 증액분을 어느 정도 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뭐 나온다고 해도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요. 자, 그러면 지금 34, 5평이 84를 신청하게 되면 매입가가 29억이 되고, 이주비자 뭐 한 2억 된다 보고, 재건축 부담금 한 2억에서 3억 된다라고 보면은 총 실매입가가 맥스 한 3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48평을 여기 48평이 36억에 등록돼 있잖아요. 근데 48평을 만약에 51평을 분양 신청한다 그러면 한 7천만 원 정도 분담금을 내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48평으로 51평을 분양 신청을 하면 대충 분담금은 7천이고, 그러면 뭐 이주비이자 뭐 좀 더 나온다 치면 이주비이자 한 2억 5천 나오고, 재건축 부담금 맥스 3억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죠. 그러면 요게 합치니까 5억 5천에 6억 2천, 그러면 42억 2천 정도의 51평을 사게 되는 거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4평을 34억 주고 살 거냐, 51평을 42억 주고 살 거냐의 선택의 문제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감사합니다.